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소아혈액종양과에 근무 중인 한승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혈우병 질환에 대한 내용과 최근에 혈우병 분야에서 새롭게 도입된 에미시주마비라는 약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혈우병이란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우병이란 이제 응고인자가 부족해서 혈액이 적절히 응고되지 못하는 출혈성 질환을 일컫습니다. 혈우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쉽게 출혈이 생길 수 있고 또 지혈이 잘 되지 않으며 출혈로 인해 장기의 손상이나 후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우병이라고 하면 이제 출혈성 경향을 보이는 모든 질환을 이제 저희가 일컬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8번 응고인자가 부족하게 되면 혈우병 A, 그리고 9번 응고인자가 부족하게 되면 혈우병 B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우병 A의 인시던스는 5,000명 중에 1명이고 유병률은 10만 명당 12명 정도로 알려져 있고 혈우병의 형태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혈우병 B의 발생률은 3만 명 중에 1명이고 유병률은 10만 명 중에 3.7명으로 알려져 있고 혈우병 A 다음으로 흔한 타입이 혈우병 B가 되겠습니다. 국내 혈우재단 혈우백서에 등록된 환자 수를 보시면 혈우병 A와 B를 합쳐서 2,200여 명 정도가 되는데요. 아마 저희 인구를 생각했을 때 전체 환자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우병의 분류는 이제 응고인자의 팩터 레벨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8번이나 9번인자의 활성도가 40% 이상 정도가 되면 이제 일반적인 정상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40에서 5% 이상에 해당이 될 경우 경증, 그리고 1에서 5% 사이일 경우 중등증, 1% 미만일 경우 이제 중증 환자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임상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환자들은 이 중증에 해당되는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이제 잦은 스폰테이니어스 블리딩을 이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군이 되겠습니다. 또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혈우병 환자들의 경우 이제 응고인자 보충요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런 외인성 응고인자를 사용하게 되면 이니비터리 안티바디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안티바디가 만들어진 환자를 이제 항체 환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특히 이제 고항체 환자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혈우병 A에서는 5에서 30%, 그리고 혈우병 B에서는 3에서 5% 정도가 이런 항체의 발생률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우백서의 자료를 보시면 국내 이제 중증 A형 혈우병 환자의 항체 발생률은 한 3% 정도로 이제 조사가 되고 있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응고인자 유지요법이 적극적으로 권장이 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은 약 반수가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혈우병 환자들은 어떤 치료를 주로 받게 될까요? 먼저 혈우병 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출혈 양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환자들은 이제 멍이나 코피와 같은 이제 흔한 출혈이 또 자주 생기기도 하고 또 시술과 수술과 관련된 이제 지혈이 잘 안 되는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응고인자 결핍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중요한 출혈 증상은 관절 출혈과 또 근육 출혈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GI 블리딩이나 ICH와 같이 각 장기에 이제 블리딩이 생기는 중증 출혈 또한 환자들이 흔하게 경험하는 출혈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출혈을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응고인자 약제를 보충하는 요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보충 요법에는 실제 출혈이 생겼을 때 온디맨드로 트리트먼트를 하는 이제 방법과 적정한 응고인자를 정기적으로 투약을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응고인자 농도를 유지하는 유지요법 혹은 예방요법 두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항체가 없는 환자들의 경우 농축된 8번이나 9번 응고인자를 이제 투약을 받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방요법을 시행하는 환자들은 8번 응고인자를 일주일에 2회나 3회 정도 투약을 하게 됩니다. 일부 최근에 이제 개발된 반감기가 긴 응고인자 약제들의 경우 일주일에 이제 2번 투약만으로도 충분한 이제 예방요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신약들로는 다양한 이제 응고인자가 아닌 non-factor 테라피와 진 테라피 등이 있습니다. non-factor 테라피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약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린 에미시주맙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현재 허가가 된 이제 비응고인자 약제가 되겠습니다. 진 테라피는 최근에 미국과 유럽에서 중증 혈우병 A 환자를 대상으로 락타비안이라는 약이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항체 환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응고인자 농축 약제에 이제 효과가 없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약제가 필요한데요. 이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약제가 프로트롬빈 컴플렉스 컨센트레이트 약제 혹은 7번 응고인자 농축 약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약제들을 이제 우회 치료제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런 우회 치료제들은 이제 단기간의 출혈을 항체 환자에게 있어서 조절해 줄 수는 있지만 반감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예방요법을 하기는 항체 환자들이 어렵다는 이제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항체 환자들의 경우 출혈이 좀 더 잘 발생하고 출혈이 조절이 어렵다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항체 환자를 치료하는 요법에는 팩터를 장기간 이제 자주 투약을 해서 우리 몸의 이뮨 톨러런스를 유도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 항체를 제거하는 이제 면역 관용 요법이라는 치료법도 쓰이고 있습니다. 혈우병 치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플라즈마 수혈을 통해서 이제 응고를 유발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혈로 인한 이제 부작용이 많고 감염의 이슈 이런 것들이 많아서 결국은 이제 응고인자 약제들이 개발하기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플라즈마 디라이브드 팩터 컨센트레이트 혹은 리컴비넌트 팩터 컨센트레이트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그런 응고인자 약제를 정기적으로 예방요법을 하는 것이 표준 치료로 현재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기존의 응고인자 약제들의 경우 정맥 주사를 자주 맞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체내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반감기가 긴 약제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그것과 또 다른 결로 응고인자 약제 외에 다른 방법으로 환자들의 이제 출혈을 돕고 지혈을 유도할 수 있는 넌팩터 약제들의 개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넌팩터 개발되고 있는 넌팩터 약제들에는 에미시주맙과 같은 이제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 약제들도 있고 또한 이제 안티 TFPI 이니비터나 혹은 이제 안티스롬빈을 이제 억제하는 siRNA 약제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또한 이제 유전자 치료, 8번 응고인자나 9번 응고인자의 결핍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이제 팩터 9이나 팩터 8을 만들 수 있는 진을 인설션하는 테라피들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 임상시험 진행 중에 있습니다. WFH라는 세계 혈우 연맹의 이제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기적으로 응고인자 약제를 이제 투약하는 예방요법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1% 이상의 팩터 레벨을 이제 유지하는 것이 추천이 되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높은 레벨, 3에서 5% 이상 정도의 약제 트로프 레벨을 유지하는 것이 환자들의 클리니컬, 서브클리니컬 블리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제 보고들이 있어서 이 정도의 레벨을 이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이상의 레벨을 이제 중증 환자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 2회 내지 3회의 이제 정맥 주사 약제 투약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제 혈우병 환자들이 평생 치료를 하면서 예방요법을 시행할 때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이제 최근에 나온 약제 중에 하나가 에미시주맙이 되겠는데요. 에미시주맙은 우리 몸에서 8번 응고인자가 하는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하도록 이제 설계가 된 이중 항체 구조를 갖고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8번 응고인자는 체내에서 9번 응고인자와 10번 응고인자를 끌어당겨서 이후에 이제 코아굴레이션 캐스케이드를 이어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에미시주맙이라는 약제는 한쪽 팔에서는 이제 9번 응고인자를 당기고 한쪽 암에서는 10번 응고인자를 당겨서 마치 우리 몸에서 8번 응고인자가 작용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코아굴레이션 캐스케이드를 이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제 이 약제는 응고인자는 아니기 때문에 응고인자가 없는 이제 8번 중증 혈우병 환자에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이런 약제, 응고인자 약제 사용으로 항체가 생긴 환자들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약제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피하 주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약제들이 이제 정맥 주사만이 가능했던 것에 비해서 투약의 편의성이 있습니다. 또한 반감기가 길어서 처음에 이제 로딩 도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월 4번 이렇게 이제 약제 투약 간격을 늘릴 수 있다는 것도 기존 약제 대비해서 환자들의 이제 톨러런스를 이제 좋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기존의 임상과 최근에 이제 기존의 임상 시험과 최근에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에서 타 약제 대비해서 비교적 우수한 이제 출혈 예방 효과를 이제 보인 약제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이제 에미시주맙의 이제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응고 인자 약제이기 때문에 혈우병 A 항체 그리고 B 항체 환자에게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항체 환자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존의 예방요법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었기 때문에 항체 환자에게 특히나 이제 요긴한 약제가 예방요법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요긴한 약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에미시주맙의 투약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할 경우 약 15% 정도의 8번 응고인자 활성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응고인자가 거의 없는 1% 미만의 중증 혈우병 환자를 경증 혈우병 환자의 어떤 피노타입으로 바꾸어주는 이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피하 주사가 가능하고 반감기가 길다는 점 때문에 환자들에게 이제 수능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2017년도 이후에 이제 약제가 승인이 되었었고, 국내 이제 보험 허가는 항체 환자에 대해서는 2020년에 이제 에미시주맙이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국내 데이터나 이제 아시아 데이터가 이제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국내 항체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다기관 후양 연구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약 6개월 이상 에미시주맙 약제를 사용했던 혈우병 A 항체 환자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연구 결과를 보시면 전체 환자는 16명이었었고 이 안에는 소아 환자 7명 그리고 성인 환자 9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혈우병 A 항체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제 우회인자를 이전에 사용했던 이제 병력이 많은 환자들이었었고, 항체 환자들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출혈이 잘 조절되지 않고 출혈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약제 사용 이전에 평균 연간 출혈 횟수는 이제 중간 값이 10.5 그리고 평균 14.1회 정도로 출혈이 굉장히 잦은 환자군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에미시주맙 약제를 사용했을 때 연간 출혈 횟수가 거의 이제 0에 수렴하는 굉장히 이제 드라마틱하게 출혈 횟수가 감소하는 이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간 출혈 횟수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 이제 제로 블리딩 환자도 전체 16명의 환자 중 9명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약제를 사용하기 이전과 이후에 출혈 횟수가 현저하게 감소된 양상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일부 환자에게서는 이제 에미시주맙을 사용하는 중에 수술을 시행하기도 했었는데 메이저 서저리와 마이너 서저리 모두 특별한 출혈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시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많지 않은 환자 수이지만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한국 환자들에게 있어서도 중증 혈우병 A 항체 환자에게 에미시주맙 약제가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